파보스는 그리스 신화에서 두려움과 공포를 의인화한 신으로 아레스 전쟁의 신화 아프로디테 사랑과 미의 여신의 아들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의 이름 포보스는 그리스어로 공포를 의미하며 공포와 혼란을 상징합니다. 파보스는 쌍둥이 형제로 데이모스 공포의 의인화가 있으며 둘 다 전쟁터에서 군사들에게 공포와 패닉을 불러일으키는 존재로 묘사됩니다. 그들은 주로 아버지 아레스와 함께 전쟁터에서 싸우며 적군을 두려움에 떨게 하는 역할을 합니다. 파보스는 특히 전쟁에서 두려움으로 인한 혼란과 패닉을 상징하며 그 이미지가 종종 고대 그리스인들이 전투에서 느꼈던 공포를 표현하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파보스에 대한 더 깊은 설명을 하자면 그는 고대 그리스에서 전쟁에 불가피한 공포와 두려움의 상징으로 존재했습니다. 특히 파보스는 그리스 전사들이 전쟁을 앞두고 느끼는 감정을 나타내는 추상적 존재였으며 전투 중 혼란과 공포를 일으키는 역할을 담당했습니다. 그의 역할은 단순히 개인적인 두려움을 넘어서 군사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대규모 패닉과 관련이 있었습니다. 파보스는 전투의 잔인함과 혼란을 나타내는 동시에 그리스 문학과 예술에서는 주로 전쟁과 관련된 장면에서 아버지 아레스와 함께 묘사됩니다. 그는 데이모스와 함께 전차를 몰며 전쟁터를 누비는 모습으로 그려지곤 했습니다. 이런 이미지들은 고대 그리스 군사들이 실제 전투에서 느꼈을 법한 감정을 시각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또한 파보스는 알렉산더 대왕이 그려진 유명한 방패에도 등장하는데 대왕은 자신의 방패에 파보스의 이미지를 새겼다고 전해집니다. 이는 적들에게 공포를 심어주기 위한 상징적인 의미를 지닌 장치였으며 파보스의 상징적 역할이 고대 전사들 사이에서 얼마나 큰 의미를 가졌는지를 보여줍니다. 한편 그리스 신화에서 파보스는 인간들과 직접적인 상호작용보다는 추상적인 공포와 혼란의 힘을 상징하는 존재로 주로 신들 간의 이야기나 전쟁의 맥락에서 언급됩니다. 파보스의 개념은 그리스 신화뿐만 아니라 고대 그리스 문화 전반에서 중요한 상징적 역할을 했습니다. 그는 단순한 신 이상의 의미를 가지며 전쟁터에서 느껴지는 인간의 본능적인 공포와 혼란을 체화한 존재입니다. 특히 파보스는 여러 전쟁 서사와 관련되어 등장하며 전사들에게 있어 그를 맞서는 것은 정신적, 심리적 도전이기도 했습니다. 1. 파보스와 전쟁. 파보스는 전투에서 전사들이 느끼는 심리적 공포, 즉 군인들이 마주하는 공포의 직접적인 구현이었습니다. 이는 적군에게만이 아니라 아군에게도 영향을 미쳐 전쟁의 공포가 전투의 결과를 크게 좌우하는 중요한 요소임을 보여줍니다. 공포로 인해 사기가 저하되면 전투에서 승리하기가 더 어려워지기 때문에 파보스를 피하거나 맞서는 것이 전사의 용기와도 관련이 있었습니다. 2. 아레스와의 관계. 파보스는 아버지인 아레스와 함께 전쟁을 상징하는 신입니다. 아레스가 전쟁의 신으로서 폭력성과 파괴를 상징했다면 파보스는 그 전쟁이 불러일으키는 정신적 고통과 심리적 상태를 나타냅니다. 이처럼 아레스와 파보스의 역할은 전쟁이라는 주제 안에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는 신들이 단순한 무력의 상징이 아닌 인간의 내면적 감정과 경험을 대변하는 존재임을 보여줍니다. 3. 파보스와 현대 문화. 파보스는 현대과학에도 영감을 주었는데 화성의 두 위성 중 하나가 파보스라는 이름을 가지게 된 것이 그 대표적인 예입니다. 이는 아레스가 로마 신화에서 마르스로 불렸고 화성의 위성은 전쟁과 관련된 신화적 요소에서 이름을 따온 것입니다. 이로 인해 파보스라는 이름은 오늘날에도 과학적, 문화적 맥락에서 여전히 사용되고 있습니다. 4. 상징성. 파보스는 단순한 신적 존재를 넘어 인간의 두려움을 상징하는 보편적인 개념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그는 인간이 직면하는 두려움과 불안의 강력한 표상이며 이는 전쟁에만 국한되지 않고 일상적인 삶의 다양한 측면에서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고대 그리스에서 두려움은 인간의 약점을 상징하는 동시에 그것을 극복하는 것이 진정한 용기임을 의미하는 중요한 교훈이었습니다. 결국
파보스는 단순한 신화적 캐릭터가 아니라 인간의 내면적 갈등과 공포를 설명하는 중요한 상징적 존재로, 신화 속에서의 그의 역할은 전쟁터의 외적 싸움뿐 아니라 내면의 심리적 싸움까지 포괄합니다. 파보스에 대해 더 깊이 탐구하면 그의 상징성과 역할은 단순히 전쟁에서의 공포를 넘어 그리스 신화에서 인간 본성의 심리적 측면을 강조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파보스의 이야기는 그리스 신화에 나타나는 여러 테마와 연결되며 인간이 두려움과 공포를 어떻게 인식하고 다루는지에 대한 철학적, 상징적 통찰을 제공합니다. 1. 파보스와 두려움의 철학적 측면. 그리스인들은 두려움을 단순히 약점으로만 보지 않았습니다. 두려움은 인간이 위험을 인지하고 그것에 적절히 반응하는 중요한 본능적 감정으로 여겨졌습니다. 파보스는 이러한 두려움을 의인화한 존재로 인간의 내면에 잠재한 불안을 상징했습니다. 특히 전쟁에서의 두려움은 생존 본능과 깊이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파보스의 존재는 그 자체로 필연적이면서도 극복해야 할 대상이었습니다. 플라톤 같은 고대 철학자들은 두려움과 용기 사이의 관계를 탐구했으며 파보스와 같은 신화적 인물은 그러한 철학적 논의의 상징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두려움이 존재할 때 진정한 용기가 발휘된다고 보고 전사들이 파보스를 이겨내는 것은 단순히 외적 승리뿐만 아니라 내적 승리를 의미했습니다. 파보스의 현대적 해석. 현대 심리학에서도 파보스와 같은 신화적 상징은 두려움과 불안에 대한 이해를 돕는 도구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파보스는 인간이 느끼는 불안과 공포를 구체화한 상징으로 사람들이 자신이 느끼는 감정을 외부화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 마주하는 상징적 존재로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공포증이나 불안장애와 같은 현대의 심리적 현상을 설명할 때 파보스는 두려움의 원형적 이미지로 재해석될 수 있습니다. 3. 파보스와 데이모스. 두려움과 공포의 차이. 파보스의 쌍둥이 형제인 데이모스와의 관계도 중요한 상징적 의미를 지닙니다. 파보스가 두려움 공포의 직접적인 감각을 상징한다면 데이모스는 그로 인해 발생하는 혼란과 패닉을 나타냅니다. 그리스 신화에서 이 둘은 아레스와 함께 전쟁터에서 등장하며 그들이 함께 나타날 때는 단순한 공포 이상의 혼란과 무질서가 따르게 됩니다. 이러한 상징은 전쟁에서의 심리적 전투가 물리적 전투만큼이나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파보스는 개인적 두려움을 상징하는 반면 데이모스는 그 두려움이 집단적 패닉으로 확대되는 과정을 상징하며 이는 전쟁의 심리적 영향력을 설명하는 데 중요한 요소로 작용합니다. 4. 문학과 예술에서의 파보스. 파보스는 그리스 문학과 예술에서 종종 묘사되었으며 주로 전쟁터에서 아레스와 함께 등장합니다. 파보스의 형상은 무시무시하고 강력한 전사로 그려지거나 전사들이 두려워하는 초자연적인 존재로 표현되기도 했습니다. 특히 고대 그리스의 화병이나 조각에서 파보스는 전차를 타고 있는 아레스의 옆에 있는 모습으로 묘사되며 이는 그의 두려움의 힘이 물리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중요한 요소임을 시각적으로 보여줍니다. 이러한 시각적 표현들은 파보스가 단순한 신화적 캐릭터가 아닌 고대 그리스 문화 전반에 걸쳐 두려움과 전쟁의 복잡한 감정을 구체화한 존재로 자리 잡고 있음을 나타냅니다. 5. 알렉산더 대왕과 파보스. 알렉산더 대왕이 자신의 방패에 파보스를 새긴 것은 상징적으로 큰 의미를 가집니다. 그는 파보스를 전쟁에서 자신에게 유리하게 이용하고자 했으며 적들에게 심리적 압박을 가함으로써 승리를 꾀하려 했습니다. 이는 파보스가 전쟁에서 얼마나 중요한 심리적 무기로 작용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사례로 알렉산더 대왕이 신화적 상징을 실제 군사 전략에 적용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6. 파보스의 유산. 파보스의 상징적 유산은 현대까지 이어집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화성의 위성 중 하나가 파보스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그는 두려움의 상징으로 계속해서 기억되고 있습니다. 현대 문화에서도 파보스는 공포를 극복하거나 공포를 느끼는 인간의 본성을 탐구하는 다양한 이야기와
상징적 표현들 속에서 재해석되고 있습니다. 파보스는 그리스 신화에서 단순한 두려움의 신 이상으로 인간이 직면하는 심리적 갈등과 전쟁에서의 정신적 요소들을 상징하는 중요한 존재였습니다. 파보스에 대해 더 깊이 설명을 이어가자면 그의 상징적 역할과 그리스 신화에서의 존재는 고대 그리스인들이 공포와 인간 감정에 대해 어떻게 이해하고 접근했는지를 나타냅니다. 파보스는 단순히 신들의 세계에 속한 존재로만 그치지 않고 그가 상징하는 두려움은 인간 사회와 생활 속에서 다양한 형태로 영향을 미쳤습니다. 1. 고대 그리스 사회에서 파보스의 영향. 파보스가 단순한 신화적 인물이 아니라 실질적인 두려움의 개념을 구체화한 존재라는 점은 당시 그리스 사회에서 공포가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했는지를 보여줍니다. 전쟁과 폭력의 세계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개인뿐만 아니라 집단 차원에서도 두려움을 관리하고 극복하는 것이 필수적이었기 때문에 파보스와 같은 두려움의 의인화는 사람들에게 경계심을 심어주면서도 이를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을 상징적으로 제시했습니다. 고대 그리스의 전사들은 파보스와 같은 신들이 자신의 마음속 두려움을 구체화한 존재로 인식하면서 이를 극복하는 것이야말로 전사로서의 진정한 용기와 능력을 증명하는 길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들은 전쟁에서의 승리뿐만 아니라 두려움을 직면하고 그것을 넘어서야만 했습니다. 이는 그리스의 고대 전사들이 훈련을 통해 두려움을 다스리고 전쟁터에서 공포에 지배되지 않는 전사로 성장하는 데 중점을 두었음을 암시합니다. 파보스의 신학적 위치와 기능. 그리스 신화에서 파보스는 올림포스의 신들 중 하나는 아니었지만 전쟁 신 아레스의 아들로서 중요한 역할을 맡았습니다. 그는 주로 전쟁에서 공포를 확산시키는 역할을 했으며 아레스가 싸움과 파괴의 힘을 상징한다면 파보스는 싸움 중 인간이 느끼는 감정적 고통과 두려움을 표현했습니다. 전쟁 중에 군대가 패닉에 빠지거나 갑작스러운 공포로 인해 전투력이 약해지는 상황을 그리스인들은 파보스의 영향으로 해석하곤 했습니다. 파보스는 데이모스와 함께 전쟁터에서 아버지인 아레스를 돕는 역할을 했으며 그들은 모두 전쟁과 관련된 정신적, 감정적 상태를 표현하는 상징적 신들이었습니다. 아레스가 물리적 폭력과 파괴를 상징했다면 파보스와 데이모스는 전쟁에서 일어나는 심리적, 감정적 측면을 상징했습니다. 이 둘의 상호작용은 그리스인들이 전쟁을 단순히 육체적 전투로만 보지 않고 정신적 싸움으로도 이해했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3. 파보스와 예술적 표현. 고대 그리스 예술에서는 파보스가 종종 두려움에 질린 전사나 패배 직전의 적군으로 묘사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묘사들은 그가 전사들에게 얼마나 강력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시각적으로 나타낸 것입니다. 그리스 도자기나 벽화에서 아레스와 함께 전차를 타고 있는 모습은 파보스가 단순히 공포의 신으로서뿐만 아니라 전쟁에서 승리와 패배를 좌우하는 중요한 요소로 기능했음을 상징적으로 나타냅니다. 특히 파보스가 전차를 타고 전쟁터를 휘저으며 적군에게 공포를 심는 장면은 전쟁터에서 군사적 혼란을 야기하는 역할을 강조합니다. 고대 그리스의 전투 장면을 그린 예술 작품들에서 이러한 파보스의 역할은 종종 적군이 무기나 방패를 놓치고 도망가는 모습으로 표현되었으며 이는 그가 전쟁의 중요한 심리적 요소로 작용함을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4. 심리적 측면에서 본 파보스. 파보스는 단순히 신화 속 인물로만 해석될 수 없습니다. 그의 존재는 인간이 두려움을 어떻게 경험하고 그것을 극복하는지에 대한 심리적 상징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현대 심리학의 관점에서 보면 파보스는 인간 내면의 공포를 의인화한 상징으로 인간이 공포에 직면했을 때의 심리적 반응과 유사한 메타포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고대 그리스에서 전사들은 전투를 통해 공포를 직접 마주해야 했습니다. 그들은 파보스를 자신의 마음속 두려움으로 인식하고 그것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진정한 용기와 자신감을 얻었다고 여겼습니다. 이는 공포증과 같은 현대적 개념과도 연결될 수 있으며 파보스는 인간이 불안을 어떻게 다루는지에 대한 원형적인 상징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5.
파보스의 현대적 해석. 파보스의 상징은 현대 대중문화에서도 여전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영화, 문학, 예술 등에서 공포와 두려움의 상징으로 등장하며 전쟁이나 심리적 공포를 다룰 때 자주 인용됩니다. 파보스의 이름은 현대과학에도 영감을 주었으며 앞서 언급했듯이 화성의 위성 중 하나가 그의 이름을 따서 명명되었습니다. 이는 인간이 우주와 같은 미지의 영역에서도 두려움을 경험하고 이를 상징적으로 표현하기 위해 파보스와 같은 신화적 인물을 소환한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또한 파보스는 심리적 공포를 상징하는 캐릭터로서 다양한 공포 장르에서 언급되며 사람들에게 내면의 두려움을 상기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이는 그리스 신화 속에서 파보스가 수행했던 역할과 유사하며 인간의 마음속 깊은 곳에 자리한 공포와 불안을 표현하는 상징적 존재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결론. 파보스는 그리스 신화에서 단순히 전쟁에서의 두려움을 상징하는 신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인간의 내면적 감정, 특히 두려움과 공포를 표현하는 중요한 상징적 존재였으며 이를 통해 인간이 두려움을 어떻게 극복하고 성장하는지를 보여주는 상징으로 자리 잡았습니다.